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이어서 이번엔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의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현재 이 관세가 2.5%인데 네. 20%, 최대 25%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10배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미국 자동차 시장을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표본으로 보는 이유는 관세가 그렇게 낮아서 거의 실력대로 경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많이 밀린 이유기도 하죠. 예. 픽업 트럭의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미국인들이 사랑하고 네. 특히 미국의 로컬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관세가 높아요. 이건 25%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용차, 일반 상용차, 승용차의 경우에는 2.5%니까 관세가 상당히 낮죠. 유럽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유럽은 이제 10%니까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미국이 특히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이 자신의 어떤 지지층인 그러니까 레드넥이라고 불리는 육체 노동자 집단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의식해서 상계 관세를 이제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현실화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한 정치 논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발언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한 양상을 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철강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았던 무역 확장법 232조죠. 네. 이번에도 요거를 맞습니다. 근거로 들었더라고요.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다른 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얘기죠. 이게 대외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거는 이제 그 무역 확장법이라는 것 자체가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집어넣은 법입니다. 거기에 특히 232조는 어떤 수입 산업이 제품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때는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어떤 그 무역 규제의 근거로 삼았다는 게 사실 상대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자동차를 수출하는 게 혹은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게 미국의 국가 안보에 어떤 건가요? 영향을 미쳤는지. 근데 어쨌든 철강과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25%와 10%의 이제 관세를 물리게 됐고 이 때문에 이제 EU 유럽연합은 WTO 제소를 해둔 상태죠. 일본하고 러시아와 함께. 그리고 이제 이 철강과 알루미늄 사태 때문에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나라도 이미 이제 보복 관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에 들어섰고요. 그러니까 그 법을 좀 악용한다는 느낌은 분명하고요. WTO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정치적 판단에 따른 관세 부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앞서 미국이 철강 관세를 올림에 있어서 관련 조사를 10개월 동안 진행을 10개월 했습니다. 했죠. 그런데 이번에 자동차 관련 조사는요, 2달 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 논리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명분을 거기 갖다 댄 것이지 엄밀한 조사라든가 이런 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과 철강의 경우에도 19개월간 조사했을 때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명백히 내세우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속내는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견제하겠다. EU라는 우회로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별로 따져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프로퍼간다처럼 정치 선전처럼 보호무역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그리고 시장을 내주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뭐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앞서 미국 정부가 뭐 철강이라든지 그 이전에는 이제 세탁기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조치를 했는데 이번에 자동차는 더 크게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특징적인 면에서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소비재 산업이죠. 철강, 알루미늄은 이제 그 관세를 부과할 때도 논란이 됐던 게 이걸 원재료로 써야 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기업들에도 사실은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걸 가지고 오토바이를 만들어야 되는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일부 공장의 해외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자동차의 경우에는 소비재인데다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죠. 예를 들어서 70년대에 나온 말입니다만은 미국 자동차 시장을 대표하는 GM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GM에 좋은 것이 곧 미국에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미국을 상징하는 제조업이 됐던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의 공격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 관세 부과가 이 자동차 산업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 논리에 기반한다는
또 하나의 근거가 결국은 철강은 맛배기였다면 자동차가 어떤 선거 기간부터 트럼프가 계속해서 염두에 둬왔던 보호무역주의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가능하죠. 예. 네.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그 자동차 제조사 국가 비중이 좀 어떻게 됩니까? 독일하고 일본으로 양분돼 있습니다. 예. 우리 경우는 이제 10% 미만이니까 게다가 최근에 조금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이제 의미는 없습니다만 시장 점유율상으로. 그러니까 철강과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면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의 경우에는 EU 특히 독일을 겨냥한 측면이 좀 있어요. 물론 다른 나라도 유탄을 맞는다는 느낌으로 휩쓸려 가겠지만 기본적인 타깃은 이제 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양분된 두 개 회사 가운데 특히 독일 혹은 EU 회사들이 타격을 받지 않겠나. 뭐 일본도 분주하긴 합니다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현대기아차도 나오고 있고요. 네,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시장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상당히 그 주력을 하는 회사예요. 네. 우리 자동차 업계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대차는 뭐 앞서 미국 상무부에 의견서도 냈더라고요. 네, 그 의견서라는 걸 사실 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에 우리 회사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에 대해서. 현대차가 낸 의견서의 핵심은 우리가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있다. 2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근데 이 공장 문 닫으라는 얘기냐 이런 좀 서운한 얘기다. 미국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다. 일자리 줄어든다는. 근데 우리만 낸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독일 혹은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의견서를 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공장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여기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오는 볼멘 목소리를 냈는데 그 업체의 반발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건 사실은 미국 회사죠. 트럼프가 보호해주겠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해주겠다는 그 자동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GM사에서 공개 서한을 통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교과서 같더군요. 언론에 소개된 그 GM의 공개 사안을 보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공부를 좀 잘 못하는 학생한테 차근차근 관세를 부과하면 이렇게 된단다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하고 그래서 경쟁력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도 좋을 것은 없다. 곧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은 것이니까 미국에도 좋을 게 없다. 부메랑이 돼서 이 보호무역 조치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부메랑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어요. EU 같은 경우에 그 이미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뭐 오토바이라든가 청바지, 미국산 위스키인 버번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동차 업체도 별로 득될 게 없다 하는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GM이 그런 의견을 냈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이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매기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일종의 낙관론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반발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트럼프는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트럼프 개인의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이해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미국 우선주의라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를 재창하기는 했죠. 대선 기간 내내. 미국만 중요하다. 미국의 이해가 가장 이제 사활적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 근데 이 사람은 또 리더십 스타일상 자기가 이제 협상가처럼 막 그 말로 일종의 블러핑, 허세를 부려서 상대방을 굴복시켰다는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북한 핵 문제를 그렇게 풀었다는 자신감에 지금 막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타깃은 중국과 유럽인데 이쪽에 어떤 조치, 양보 내지는 절충안이 나오면 그 블러핑으로 끝나는 거고 그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더 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악의 무역 전쟁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이 이미 경험한 1930년대 그 대공황의 악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정확히 1930년 6월이었습니다. 이맘때쯤에 스무트 홀리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서 관세를 막 부과시킵니다. 농업하고 제조업을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로 관세 평균 관세율이 13%에서 59%까지 뛰었으니까 그러자마자 유럽의 20여 개 국가가
역시 보복 관세로 20에서 40%의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대공황의 와중으로 들어갔고 이게 이제 전체주의라든가 혹은 뭐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지는 이제 도화선이 됐거든요. 그 경험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이 상대의 양보나 이런 걸 절충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지 무역 전쟁으로 발전시켜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그 정도의 양식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은 거죠. 앞서 소장님께서 그 실제로 자동차 관세 폭탄이 매겨질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유럽 지금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보복 조치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6일 발표되는 중국산 수입 품목들에 대한 이제 관세 부과 조치거든요. 중국과 전면전을 벌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 가닥이 좀 잡히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뭔가를 얻었다는 느낌을 트럼프가 받게 되면 물러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뭐 중국이 됐든 EU가 됐든 그 양보 조치라든가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은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악의 무역 전쟁으로 양 기차가 세계 경제를 3분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미국, 중국, EU가 세계의 기차가 마주 보면서 서로 부딪히는 최악의 자충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제 자동차에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 이게 결정을 했을 경우에 앞서 우리나라를 이제 철강 관세국에서 면제가 됐잖아요. 네,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메이저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이 협상 문제에 관해서. 사실 철강과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북한 핵 문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를 고려할 여지는 없을 겁니다. 우리라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겠다 이런 여지는 없을 겁니다. 다만 기대컨대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북한 핵 문제가 트럼프가 선거에서 자부할 만한 어떤 성과를 맺은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들은 우리 정부 부처 관리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